척은 잘해요. 특히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는 리액션을 잘 합니다. 상대방의 불편함 자체에 대한 공감 능력, 나랑 상관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지난번에 여왕벌 놀이를 하는 엄마들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인 경험을 얘기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도 더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특징 10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더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선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도 이미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 있는 분들을 통칭하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그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심해서 사기꾼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 정도이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상범주에는 들기가 힘든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나르시시스트죠. 간략하게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센 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되면은 자존감이 원래보다도 낮아지는 경험을 다들 해요. 자존감의 3가지 요인. 첫 번째로는 자기가 삶을 주도하는 느낌, 자기 조절감인데 엄마가 되고 아이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더 삶을 주도하는 느낌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뒷전이 된 느낌을 받고 내 조절 자체도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이다. 관계성을 통한 자기 안정감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나 원래 내 편이던 사람도 내 편이 아닌 느낌, 항상 뭔가 비난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역시 엄마의 삶이고, 마지막으로 유능감,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유능감이 역시 떨어집니다. 육아만 봐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원래도 자존감이 낮았던 분들이 더 떨어지고, 특히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더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여왕벌이 학창시절에도 있고 사회 직장에도 있지만 엄마 커뮤니티에서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더욱더 심하게 피해를 입죠. 특히나 아이까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여왕벌의 심리적 특성을 조금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공감 능력이 우선 부족해요. 감정이입도 부족하고 죄책감도 부족하고 이런 뭔가 정서적인 부분,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공감 되게 잘하던데 초면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척은 잘해요. 특히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는 리액션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별로 잘 못 헤아리는 것 같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에는 굉장히 안테나가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우월감을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나를 계속 높게 평가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는 굉장히 초기 발달되어 있고 몰입을 잘 합니다. 아주 한정된 공감이고 한정된 감정이입이죠. 대인관계는 사실은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이분들은 대인관계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이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되면 되고요. 깊은 친밀한 대인관계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초면에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매력적이라고, 특히 초면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는 능숙하기 때문에 초면에는 척을 하고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은 누구든지 잘 넘어갑니다. 뭔가 자기의 힘든 얘기나 어려운 점을 얘기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라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우선은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린 핵인싸 같아 보이는 거, 주변에 시녀도 있고 일벌들도 있고 뭔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 보이잖아요.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그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대인관계를 자기가 주도했기 때문에, 유도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에 주변에 시녀들도 생기고 일벌도 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이고요. 초면에는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클래스를 나누는, 특히 외적인 거, 재력이나 학벌이나 외모 이런 걸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왕벌의 특징은 특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
근데 그걸 보여야 돼요. 내가 특별한 느낌을 스스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거를 자꾸 채워줘야지만, 나를 높여줘야지만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적인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나눠서 있어야지만 내가 더 있어 보이는 거죠. 네 번째로 소식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소식을 내가 다 꿰고 있어야 되고, 그 소식을 내가 직접 여왕벌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역시나 대인관계의 목적이 그냥 친밀감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착취라는 목적, 내가 관계를 통해서 우월해지는 느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서, 소식이라는 건 정보이고 정보들을 수집해 놓으면 내가 그것을 활용할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이 숙제시키다가 화가 치밀고 욱했던 부모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누가 썼냐고요? 제가 썼습니다. 평소 제 영상을 좋게 보셨던 분들은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정보들을 수집해 놓으면 내가 그것을 활용할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시간이 지나서 내 주변에 있던 시녀든 일벌이든 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잡아놨던 그 소식, 은밀한 약점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은근히 또 유도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떠봅니다. 내가 너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랑 이제 연락을 끊거나 멀어지면 그게 이제 누구한테 또 누설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암시를 하죠.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투사라는 거는 미숙한 방어기제이죠. 하지만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인데 굉장히 잘해요. 투사를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내면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우선은 남 탓을 해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고,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세다고 아까 설명드린 거, 아주 중요한 상황은 수치심이 자극될 때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못나고 열등감이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뭔가가 건드려지는 순간에 수치심이 확 올라와요. 그때는 굉장히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견딜 수 있고, 가장 손쉬운 것은 우선 남 탓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사실은 내가 그런데. 시기, 질투 자체가 연관이 되죠.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우월해 보이는 부분, 특권적인 부분, 그런 것에 또 많이 꽂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인스타에 예도 드렸고, 그런 데서 뭔가 자랑하는 분위기, 좋아 보이는 분위기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나도 그걸 소유하고 싶고, 근데 나는 그게 없는 느낌. 그래서 이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건데, 거기에 많이 몰입이 돼서 나는 부족하다, 이 느낌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사를 하고, 내가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느낌인 건데 역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한 번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관계에는 문제가 되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꾸 하니까.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선 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 그 다음에 경계의 정도도 다 다르고. 하지만 초면에 처음부터 너무 빠른 시간에 선을 잘 넘습니다. 은밀한 얘기를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점이 잡히고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권의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선을 넘는다는 거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물어봐도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는 과정 자체에서 우월감을 경험하고, 뭔가 위아래가 서열이 있는 느낌, 정보를 공급해주고 나는 정보를 제공받고. 근데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역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편함 자체에 대한 공감 능력, 나랑 상관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불편하든 말든 나는 선을 넘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가져와야지 우월감이 형성되고 이런 서열이 매겨지는 거고, 이런 느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일곱 번째로 말씀드린 하지만 자기 선은 잘 지킨다, 역시 똑같습니다. 선을 넘고 안 넘고 이게 친밀감에 따라서 점점 유대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서열을 매기기 위한, 자기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특권의식을 경험하기 위한 거라서, 그게 역전됐을 때는 그만큼 불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인데, 이런 느낌인 거죠. 특히나 그게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일 때는 역시 투사를 해서 그런 거를 캐내서 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불쾌하고.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 감정을 잘 흔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기 위한 대인관계의 조종을 항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조정을 해야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소식통도 그렇고 뭐 시녀 일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삐걱거리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순간에 못 견뎌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사람 되게 뭔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니까. 뿌리 깊은 열등감, 무능감이 자극이 돼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조종이 안 되는 순간에 굉장히 큰 무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종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역시 비슷하게 9번째 특징인 따돌림, 본인 주변의 영향력, 그 시녀나 일벌들을 동원해서 내 조정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철저히 굴복하게끔 따돌리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난 이렇게 특별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여왕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는, 영향력 뿜뿜하는 느낌 자체가 있는 거고요. 그때 우월감이 막 획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자녀도 역시 여왕벌로 키운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는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거, 여러 가지 행동 특성, 이면에 있는 마음의 흐름까지도 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왕벌이 이면에 있는 그 심리들이 형성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성장 환경. 근데 본인이 경험한 그 성장 환경이 그래서 지금 여왕벌이 된 건데, 역시나 자기 자녀도 그런 성장 환경으로 키우게 됩니다. 정말 긴밀한 내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외적인 것을 채워주는 식의 엄마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 역시도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고, 겉으로는 굉장히 허용적인 거, 우리 아이가 최고, 이런 식으로 좋은 엄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없는 사랑, 나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괜찮은 느낌은 경험 못하고요. 나의 외적인 거, 성공, 성취 또는 어떤 피상적인 관계, 이런 걸로 인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역시 대물림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뿌리 깊은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서 또 해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특별해,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도구가 돼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를 이상화하고 이렇게 대단한 아이로 키운 애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해가 조금은 되시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하고는 좀 다르고요. 목적을 가진 피상적인, 착취적인 관계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행동 하나하나, 특징 하나하나들이 조금은 보이실 거예요. 본인의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라서, 그러다가 특히 시녀가 되고 일벌이 되는 순간 끊임없이 그런 우월감을 공급해주는, 찬사를 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나는 불쾌해져요. 내 자존감은 더 내려갑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면서 자존감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내려가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근데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안 했다,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는 안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그 상황 안에 빠져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역시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요. 잊혀졌던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괴로우실 수도 있지만, 여왕벌은 한 그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룹에 있고, 한 그룹에도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내가 거길 피해도 또 다른 데서 만나고, 혼자서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불편해도, 이불킥이 되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고, 당분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가 생각났다, 여왕벌 특징 이런 게 있다, 또는 그 이면에 있는 심리 이런 거 진짜 궁금하다,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